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 2교시에는 예. 야 이거 어떡하나 그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예. 혹시라도 이제 이사 다니실 분들 많고 네. 지금 이미 난 내 집에 살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들 딸이나 조카나 혹은 친한 사람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세 살 일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전세 사기 뭐 사건 한참 또 있었는데 뭐 하여튼 아주 정부에서도 신경도 쓰고 해서 지금 경매로 넘어서 받기로 돼 있는데 지금 그것도 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경매가 제대로 요 이루어지지 나쁜 않고. 분들이 어. 그 빌라 사기를 치고 그 빌라에다가 가등기라는 걸 걸어 놓으면 네. 야 이게 이거는 아주 골치 아프다. 요거는 경매에 넘겨도 이거 팔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프다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가등기의 세계에 예.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면 네. 요거는 전세를 사시는 분이나 집을 사시는 분이나 꼭 알아야 하는 네.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의 세계. 네. 요거 취재하신 한국일보의 김동욱 기자를 직접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일보의 장순원 기자라고. 네. 한국일보. 야, 한국일보에서 외모 담당. 네. 예. 자, 기자님. 오늘은 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전에 그 전세 사기가 굉장히 뭐 기승을 부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구제받는 길이 이제 사실상 하나뿐인데 경매를 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강매 경제를 신청을 해서 그 경매가 넘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배당을 받아서 구제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책도 이제 뭐 사실 빌라가 인기가 없으니까 낙찰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이프 낙찰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자기가 받아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구제를 받게끔 네.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요즘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온 그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을 보면 그 유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니까 왜 그러냐 하다 보니까 가등기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빌라들의 그 빌라들한테. 예. 예. 가등기라는 게 뭡니까? 그 가등기가 말 미리 그대로 미리 등기해 놓는다. 예, 임시로 이제 등기에 올려둔다 이런 말인데 예. 이 가등기로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랑 담보 가등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건데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순위 보존 효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이진우 선배 집에다가 제가 가등기를 걸었어요. 서로 이 합의를 해서 예. 가등기를 걸려면 집주인하고 합의가 돼야 돼야 돼요. 되죠. 합의가 예. 돼야 됩니다. 어허. 근데 제가 이제 그 가등기를 걸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진우 선배가 이제 딴 마음 먹고 안승찬 선배한테 그 집을 판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살고 있어요, 승찬 선배가. 예. 근데 제가 한 3년 뒤에 있다가 나 이제 들어가 볼까 하고 본등기를 하면은 어쨌든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순위 보존 효력이라는 건데. 아, 가등기라는 건 일단 침발라 예. 놓은 찜이라는 찜, 뭐 뜻이군요. 그런- 아니 근데 그게 예. 희한하네요. 찜을 했어요. 네. 찜을 했는데 그 중간에 저한테 팔았다면서요. 예. 근데도 예전에 내가 찜 해놓은 게 효력이 있으니 자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싸그리 다 돌려줘야 된다. 예, 법적으로 그때 그렇습니다. 시점으로. 그러니까 예, 사는 그때 사가는 시점으로. 사람이 예.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가등기가 되어 있네 그러면 아 누가 찜한 물건이구나. 그렇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예. 내가 혹시 뺏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가등기가 애초 나온 게 그러니까 이제 이진우 선배가 이중 매매를 못하게 하려고 예. 제가 이제 그 잔금 치르는 아. 때까지 이제 좀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가령 예. 1년 뒤에 잔금을 치를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 안에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으니까 계약금이나 그거를 중도금을 못하게 지키기 하려고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등기라는 제도가 아주 오래 전에 도입이 된 건데 있는 건데 예. 찜한 행동 그거 알겠어요. 어떤 예.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가등기라는 게 뭐 이 그 업계에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전세 사기가 이제 한 2016년부터 이제 쭉쭉쭉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데 예. 그때 하면서 이 가등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예. 일단은 좀 찾아서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 등기부 등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유자 김땡땡이라는 분이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관악구 봉천동인데요. 예. 여기가
뭐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 김땡땡이라는 분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지금 바지 집주인입니다. 예, 실제 소유주 송땡땡이 있는데 네. 그분은 전세 사기 가족이 전부 다 전세 사기를 쳐서 지금 구속돼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김땡땡이라는 분이 여기에 이제 거기 바지 사장이고. 예,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다 바지 확인해서 소유자. 예, 바지 소유자. 바지 오너. 예, 바지 예. 오너 그냥.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전세를 내놨는데 예. 처음에는 이게 신탁에 넘긴 데였어요. 아 뭐 이런 건 다 빼고 어쨌든 김땡땡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2016년 여기 8월 2일에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그 밑에 있구나. 예. 8월 2일에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8월 2일에 예, 8월 2일에. 8월 2일에. 근데 세입자는 여기 언제 들어왔어요? 세입자는 중간에 여기, 들어왔겠죠. 여기 그 신탁이 말소되고 그러니까 한 2015년 8월 이쯤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바지 오너가 예. 세입자를 전세로 받고 세입자 들어오고 난 몇 달 후에 가등기를 그렇죠. 누군가와 합의를 예. 했다는 거네요. 예. 누구 1년 뒤쯤에 예. 이 가등기권자가 신땡땡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땡땡이라는 사람은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과 합의를 해서 그러겠죠. 예, 합의를 해야 이 가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몇 년 후에 혹은 뭐 한 달 후에 내가 너한테 이 집 팔기로 그렇습니다. 계약서 예. 받았음. 예. 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가등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여기 세입자 사시는 분은 한 2020년까지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갱신도 하고. 근데 그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집주인이 바뀌면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좀 했대요. 근데 그 예. 당시가 이제 2020년 뭐 중반 이렇게 전세값이 쭉쭉쭉 뛸 때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못 나간다. 또 뭐 좀 자동으로 갱신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보니까 자기네 주택이 여기가 전세 사기 연루 주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뀐 집주인한테 이제 임차권 등기도 하고 이제 뭐 전세금 반환 소송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그 바뀐 집주인은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경매를 가려고 이제 정부 센터에 가서 이제 변호사 상담도 받고 하다가 경매 신청을 이제 강제 경매를 넘어가려면은 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다 이겨야 강제 경매로 넘어갈 그러니까 수 이 집이 있거든요. 지금 전세 2억에 들어왔으면 시가는 1억 5천밖에 안 되는 집이 됐다는 거죠. 시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당시에는 뭐 어쨌든 뭐 전세금하고 시세 거의 뭐 뭐 그렇죠. 비슷하게 뭐 전세 시가 3억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경매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가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예. 가등기 돼 있는 주택은 언제 집주인이 바뀔지 모른다.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도 그렇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토해내야 예. 되니까. 내가 세이프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건 나는 세이프 낙찰을 받는 건데 그나마 그럼 내가 여기 살면서 뭐 내가 전세를 내주거나 아니면 이 빌라 담보해서 뭐 세입자가.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그거를 원하는데 정부에서도 이 세이프 경매를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예. 근데 이렇게 가등기가 걸려 있다 보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이건 안 된다. 일단 기다려봐. 이 가등기 된 주택은 누가 받겠냐.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하는 게 지금 현 집주인 그러니까 바뀐 집주인도 지금 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람인데 그분한테 이제 이 신땡땡한테 얘기를 해서 좀 말소를 해달라. 이렇게 신땡땡이 누구죠? 신땡땡이 이 가등기 신청한 사람. 가등기를 친 사람. 예. 누군가가 침 발라놓고 간 한 누군가한테 사람. 좀 얘기를 해서 너 침 발라놓은 거 빨리 그럼 좀 취소해라. 말소를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 예. 이 맨 처음 바지 집주인 김땡땡 예. 김땡땡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연락이 안 거예요. 이 사람도 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게 뭐 어떤 소송을 걸거나 하려면 이 신땡땡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수사도 받고 뭐 다 잠수 타고 이렇게 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빌라가 3억인데 전세 2억에 들어오실래요 해서 들어갔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빌라 값이 떨어져서 그런지 내가 속아서 그런지 실제로는 못 받게 생겼어요. 1억 5천짜리 빌라고 예. 집주인은 연락 안 된다. 네. 그럼 내 전세금 2억을 받으려니까 이게 방법이 없으니 이 빌라를 경매로 경매로 나가서- 넘기고 내가 세입자 그렇죠. 권리가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도 낙찰 안 받죠. 왜냐하면 낙찰 받으면 내 2억을 물어주고 들어와야 되니까. 네. 내가 선순위면. 그러니 하세월로 계속 낙찰이 안 될 건데 그럼 뭐 5천만 원에 낙찰을 받든 뭐 1억에 낙찰 받든 결국은 나는 내 전세금 포기하고 낙찰 받는 거니까 예. 결국은 2억에 낙찰 받는 거죠. 그렇죠. 낙찰 2억에 가격과 무관하게 낙찰 받는 거예요. 이 예. 빌라를 2억에 사는 거죠. 예. 그거라도 하려고 봤더니 그렇죠. 예. 가등기가 붙어 있더라. 가등기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 병매를 해도 내가 사도 예. 그 가등기 사람이 나중에 와서 예. 이거는 내 거요 그렇죠. 하고 돈 내면 그냥 내게 홀라당 가져간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경매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자로 이제 그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관련된 거를 좀 쭉 몇 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예. 이제 이거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서울 양천구 뭐 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여기 채무자가 이제 이땡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주인이고 채권자 이제 이 손땡땡이 세입자인데 세입자. 이 사람이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소유권 이전 시기가 2021년 2월 18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땡땡이 전입한 시기가 2021년 2월 18일 똑같은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입한 날 집주인이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매매가 2억 7,900만 원이라 돼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증금도 2억 7,900만 원이 돼 있는데 뭐야? 그러니까 무자본 갭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집주인 이 정이라는 사람이 예. 이수라는 사람한테 명의만 들여서 이 사람한테 집주인 권리를 넘긴 겁니다.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여기 지땡땡이라는 데서 가등기를 쳤어요. 예. 근데 여기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가려놨는데 여기가 뭐 해서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등록돼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이제 임대업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부동산 컨설팅 회사일 겁니다. 예전에 그 전세 사기가 한창 유행을 할 때 거의 대부분 판을 짜고 뭐 이렇게 세입자를 들이고 하는 데가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수료 주고 뭐 중개업소에서 수수료 주고 전세입자 구해달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이렇게 그 여기는 이제 진행을 했는데 가등기가 걸려 있으니까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수권리 분석 보면은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경매 보고서에 보면 여기 보면은 가등기가 돼 있는 가등기 돼 물건이다.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여 이내에 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기에 살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로 들어갈 때 그 다 등기 확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깨끗하지. 근데 거기에는 없고 그렇죠. 내가 들어간 이후에 가등기가 들어온 그렇죠. 거니까 이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 보신 분들도 보면은 이게 자기도 들어갈 때는 당연히 요즘은 다 보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을. 그래서 다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례 보면은 맨 처음 사례 보면 등기부등본에 신탁 회사에 넘겼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신탁 전세 사기인데 그거를 보고 전세금을 내줄 테니까 이거 신탁을 말소해달라 이 조건으로 들어갔는데도 1년 한 몇 년 뒤에 가등기를 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등기부등본을 계속 떼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떼본들 뭐 등기 되고 난 다음 날이나 확인하겠죠. 매일 그렇죠. 떼본들. 그리고 가등기라고 돼 있어도 뭐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취재한 세입자 중에 한 분은 가등기라는 걸 중간에 봤대요. 봐서 그 당시에는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아니 뭐 그 별거 아니다. 여기 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하는데 곧 말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입자 네가 왜 상관이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가등기가 잘 뭔지는 모르고 어쨌든 우리가 경매에 갈 거를 기대하지 않고 가등기가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가등기가 돼서 집주인이 바뀌면은 그 집주인한테 임대인 그 지위가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전세금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거는 이제 경매에 갔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경매에서는 그 피해당한 세입자가 그 집을 낙찰받아서 그냥 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집을 낙찰받았다가 그 가등기 친 분이 와서 이거 내가 매매 계약한 거니까 다시 내놔라라고 하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 겁니다. 그게 뺏기는 건데 다만 이제 대항력은 갖추고 있으니까 뭐 그 집에 살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명도 소송이라든지 뭐 또 그걸 해서 또 나가거나 하는 건 또 그 다음 문제고.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이제 오너니까 세입자가 아니니까 그냥 점유하고 있으니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으니 나를 뭐 끌어내려면 뭐 지게차 끌고 와라 이제 이래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가등기라는 게 취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간에 집주인이 딴짓하면 안 되니까 이거 내가 분명히 찜발라 놓은 겁니다. 하고 내가 처음에 이렇게 찜 해놓은 걸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등기까지는 별 효력이 없는데 어쨌든 내가 돈 다 넣으면 요 찜 한 순간부터 요건 내 거.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돈은 자기들끼리 오가는 거니까 피해받은 세입자는 하여튼 우리는 잔금 끝냈으니까 니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찜을 해놔요. 그 가등기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근데 가등기하고 이게 잔금을 치를 때까지 얼마까지가 인정해 줍니까? 그 예를 들면 10년 아까 10년이라고 써요. 10년이라고 써요. 10년. 그 10년을 해주는 게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가등기를 해놨어요. 계약금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걸어놨어. 어쨌든 가등기야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그럼 그 중간에 이 집 주집 뭐 좀 바뀌고 세입자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10년 전에 100만 원 찜했다는 이유로 어느 날 나타나서 자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하고 가져가면 그냥 모든 권리를 자기가 가져간다는 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만 뭐 그래서 예전에도 물어보면 이 가등기를 이용한 뭐 사기 뭐 이런 것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가등기가 있는 거죠. 있는 그런데 건데, 똑같은 집으로 이놈한테 팔고 저놈한테 팔고 저놈한테 팔고 하면 안 되니까 계약금 받았는데 잔금까지 멀다 싶으면 나 그럼 가등기 할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궁금한 건 이 나쁜 분들이 성별을 몰라서 내 젠더를 잘 모르겠어서 그 나쁜 친구들이 이 세입자를 뭐 상대로 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꿀꺽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2억이 안 되는 집을 2억 전세를 받아서 그냥 날른 거잖아요. 그럼 날랐으면 됐지. 그렇죠? 자기가 1억 5천에 빌라를 사서 혹은 빌라를 지어서 전세금 2억 받고 연락 안 됐으면 나는 5천만 원 먹은 거잖아요. 그걸로 다 됐으면 빠이빠이지. 거기에 가등기를 해놔서 그 세입자를 막 혼란스럽게 불안하게 만들고 야 이거 내가 낙찰 받아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얻는 게 뭔데 왜 그런 짓을 하고 갔어요? 저도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얻으려고 하는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추정을 해보면 어쨌든 이 전세 사기의 큰 구조가 무자본 갭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지 집주인들은 보면 수수료 얼마 뭐 30만 원, 100만 원 받고 자기 명의만 빌려주고 명의상으로만 집주인이 된 거예요. 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다 무자본 갭 투자 해봤자 500만 원 이 정도. 그럼 그 당시에는 보면 이제 집값도 뛰고 전세값도 뛰고 이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바지 집주인이 딴 마음을 먹으면은 그 집을 뭐 팔거나 뭐 이제 세입자가 있더라도 뭐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명의상 집주인이니까 명의상 본인이 집주인이니까 바지를 세워놨는데 바지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 장치로 이제 가등기를 했을 거다. 그 왜 그러냐면은 바지가 그 집을 팔까봐. 그 아까 제가 그 마지막에 그 저기 등기부 등본 보여드렸을 때 그 신땡땡이랑 그 가등기를 친 사람 신땡땡이라는 사람이 있고 바지 집주인이 김땡땡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실제 집주인이었던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송땡땡이라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 집주인인 거예요. 실제 집주인인데 바지 집주인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가등기도 그 사람 아는 차명으로 해서 가등기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주는 한 명인 거죠. 한 명인 거고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집도 이렇게 하고 뭐 계산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등기를 했을 거다. 가등기만 해놓으면 집주인이 딴짓을 장난치더라도 바지 집주인이 장난치더라도 내가 언제든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집은 설마 바지 집주인이 팔려고 하더라도 딴 사람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등기된 주택은 사실상 이해관계자들만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매에서도 서로 서로 다 아는 사람들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진짜 집주인이 가등기를 친 진짜 집주인이 전세 이번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건 아니군요. 가등기를.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은 없고 경매 가서 뭐 경매까지 가서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것 같고 이게 보면 이것도 저희 사례 소개한 게 2015년이거든요. 15년인데 가등기 친 건 2016년이고 그다음에 최근 경매 나온 것도 보면 거의 18년, 19년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5년 뒤에 경매 났을 때 이 사람 세입자가 이런 골탕을 먹을 거다 이런 생각 못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안전장치를 걸어둬야지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문제가 최근에는 이제 경매를 지원해서 경매로 엑싯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사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기 사건이고 그 가등기 때문에 지금 전세 피해자들이 집을 경매도 제대로 갖고 돈을 잘 돌려받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는 사기 사건이니까 이 가등기는 사기에 연루된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취소해 주세요. 하는 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그 전세금 반환 보증을 책임지는 기관이 국토부 산하기관 허그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그가 그래서 지금 허그가 거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를 해가지고 전세보증 가입한 사람들 지위를 승계를 해가지고 강제 경매에 넘긴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5천 건, 6천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가등기가 걸려가지고 허그가 강제 경매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서 유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그에서도
자기네들이 지금 경매 중인 주택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자기네들 분석을 해서 만약 가등기가 걸려 있고 이 가등기가 전세 사기와 의심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거를 수사를 의뢰를 해서 가등기 청구 말소 소송 이 말소시키는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허그라는 기관은 어쨌든 크니까 뭐 좀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개인이 이게 말처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게 불편하겠죠. 예,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오늘 또 다른 사례도 하나 준비하긴 했었는데 예. 어떤 사례 보면은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거는 이분인데 이분이 세입자고요. 예. 똑같아요. 아까 집주인이 이 땡땡이라는 분이 동네는 다른데 집주인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지 집주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가면서 명의가 다 됐고 이 가등기를 친 사람이 또 지 뭐뭐라는 회사예요. 똑같은 날에 다른 동네지만 가등기를 했어요. 와.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전세 보증도 가입을 안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하는데 가등기가 되니까 계속 유찰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정가가 2억 9,600만 원인데 유찰이 되니까 계속 떨어져서 지금 한 7,700만 원인데 아하. 오늘 경매가 했는데 오늘 또 유찰이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저거는 네. 기자님 가등기가 있어서 유찰된 게 아니라 네. 세입자가 2억 9,3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으니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 대출이 없는 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니까 네. 저건 가등기 없어도 네. 저거를 낙찰받은 분은 2억 9,300만 원을 그렇긴 내고 이 하죠. 세입자를 내보내야 네. 이걸 점유 사용할 수 있으니 네. 이 빌라의 가치가 2억 9,300만 원보다 높다고 맞습니다. 생각하지 예. 않으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낙찰 안 받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니까 예. 뭐 아무리 낙찰가가 싸더라도 2억 9,600만 원 다 그 배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예. 비싸니까 빌라 가치가 여기에 예. 못 미치니까 아마 경매 시장에서 유찰되는 물론, 그 측면 물론 물론 그렇겠죠. 그게 있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다 알 거예요 아마 알 건데 자기가 아마 그러면 세이프 낙찰을 받거나 아마 그런 걸 할 텐데 셀프 낙찰도 불안해서 못 받는다. 근데 가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이 가등기 처분을 좀 미뤄달라는 뭐 가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인용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한 이유는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법조계에 물어보니까 예. 이 가등기 말소 소송을 하려고 예. 그 전 단계로 이걸 한 거다. 왜냐하면 가처분? 말소 소송 하기로 전에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갑자기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전 단계로 했는데 해서 인용이 됐지만 이 지금 지 땡땡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해체돼 있으니까 아마 말소 소송까지 가는 것 자체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등기라는 취지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그거 약간 가등기를 어느 정도는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살짝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가등기를 인정해 주니까 너무 긴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찜을 한번 해놓으면 그게 너무 권한이 다소 과하게 막강한 것 아닌가? 몇 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잔금 마지막 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잖아요. 그게 10년이면 10년 전에 찜해서 10년 이후에 완납을 하겠습니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뭐 나는 하여튼 지금은 갖고 싶고 이 사람도 팔고는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은 없으니 열심히 벌어서 나 10년 후에 갚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자네가 사겠다고 하면 팔겠네. 자네 말고는 팔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그럼 그럽시다. 근데 10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근데 그거는 서로 동의하니까 할 수 있는 거니. 서로에서 이제 이해 관계자들끼리만 이제 하는 예. 거죠. 이제 가등기를 걸어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이 집을 언젠가는 사겠다. 근데 내가 못 사면은 뭐 누군가한테 뭐 한다든지 그럼 그때 그 조건으로 그 가등기를 말소시킨다든지 뭐 자기네들 안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경매 시장에서도 그래서 뭐 가등기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말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가등기가 걸려 있는 주택이 이 뭐 경매에 나오는데 이게 10년이 지난 거는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10년이 돼서 아마 이 권리 관계가 사라질 거다 사라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식의 문구가 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짓까지 해서 더 짜증나게 하더라. 네. 그 주제가 그거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런 걱정이네요. 걱정이야. 전세 뭐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해결 더 힘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기까지 당하신 분들인데 입찰도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돈 받을 길이 어떻게 네.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게 전문가분들이 이게 가등기가 좀 법적으로 권리관계로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개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뭐 전세사기 특별법도 만들고 이 피해자 구제하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정부에서 아예 나서서 이런 가등기 이런 뭐 법리 같은 권리관계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좀 한번 안내를 하거나 뭐 좀 정리를 해주면 사실상 이거는 그 말씀하시는 게 이게 명의신탁이 이 법원에서 무효로 하는 명의신탁에 가깝다. 왜냐하면은 가등기가 사실상 뭐 누군가 내가 실소유주는 따로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이름 해서 가등기 걸어두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하려고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 거니까 그거는 이제 법에서 무효로 하는 뭐 명의신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해서 정부가 안내를 하거나 하면 이 지금 뭐 피해 당하신 분들은 이렇구나 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가등기 저걸 풀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안내해 줘라. 그런 식으로라도 하면 근데 지금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 국토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 얘기를 생각에는 했거든요. 이건 뭐 큰돈 드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법무사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말소하는 겁니까? 해서 절차를 밟아야지. 근데 이런 일까지 정부가 다 나서서 하라고 하면. 근데 이게 말소 소송이 이 하신 분들 보면은 그 피해자 뭐 카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분들 이제 경험담 남긴 것도 있고 하면은 뭐 그 가등기 말소 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가등기 한 자체가 무효라 그래가지고 뭐 사회행위 뭐 취소 소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본인 이 피해자가 이 사람들이 정말 거짓으로 했다라는 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지금 뭐 가덕인권자랑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지 집주인이랑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아마 내용 증명 보내고 뭐 배달 증명 보내서 뭐 어느 기간 동안 답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주면 뭐 되겠는데 뭐 그 법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센터 가서 이제 상담 받으신 분들이 거기도 변호사 분들이 있잖아요. 가면 그분들이 이거 이러하니까 이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도 다 이런 사례가 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몰라요? 지금 뭐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럼 회의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해서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서 이게 지금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그래서 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사기를 치려면 그거는 좀 풀고 가지 그거 그 막판에 아유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진짜 문제군요. 그러니까 사기범들하고 가등기 해놓은 사람들하고 그러해야 뭐 좀 풀어주세요라고도 할 텐데 소송을 해야죠. 뭐 가등기 말소 소송을 해야죠. 그게 하여튼 소송에서 말소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본 변호사분들은 이런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더니 굉장히 어렵다. 거의 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거를 입증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기와 연루된 가등기라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민사는 그렇고 이제 뭐 형사로 하면 뭐 사기죄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등기 자체가 이게 보면은 거의 전입하고 한 뭐 6개월, 1년 뒤에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사기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이거는 막 그렇게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게 수사 초점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본 집주인에 대한 이거를 하지 가등기가 어떻고 이거는 지금 미뤄두니까 뭐 어떻게 지금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전세로 들어갈 때는 최악의 경우 내가 이 전세금을 내고 이 집을 구매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나 싶은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는 수밖에는 답은 없는데 항상 이렇게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이유가 빌라는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2%가 항상 목 놓아 외치지만 빌라의 가격이 왜 안 오르냐 이건 빌라가 열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주택을 한 번이라도 가진 경력이 있으면 전과 취급을 하는 이상한 나라라서 주택을 한 번 가지려면 청약
통장에서 당첨이 되는 로또로 맞은 그걸로 주택을 가져야지 그 이전에는 주택을 갖는 기록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너도 나도 전세는 빌라는 전세로만 살려고 하고 매매로는 안 하려고 하니까 전세값은 오르고 매매값은 계속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깡통 빌라 생기고 당연히 깡통 전세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제도가 만든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 틈새 타고 야 뭐 저 전세로는 2억 5천 들어오신다는데 실제로 매매가는 2억밖에 안 되네라고 하는 거는 그 업자들이 집어다가 5천만 원 먹고 쓱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주택을 숭상하고 주택의 소유를 죄악시하는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 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있는 게 이 제도잖아요. 이게 주택 청약을 할 때 네. 무주택 기간이 20년씩 있으면 막 훈장 주는 안 돼. 아직은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안승찬 대표님이 아직 청약 안 했으니까 저도 당장 없애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내년에 이번에 할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하려고요, 이제. 이제 다음 정부 때는 그 좀 없애자. 네. 그때까지 꼭 청약하세요. 네, 빨리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당장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안 대표님 저는 유주택자, 안 대표님 무주택자지만 네. 재산도 안 대표가 많고 뭘 많아요? 캐시도 안 대표가 많아요. 그런데 안 사고 기다리잖아요. 뭐 이게 계속 청약하려고 막. 둔촌주공도 거기 그런 집 그렇게 나쁜 집은 안 살아요. 그러면서 안 받았잖아요. 너무 시끄러웠어.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별일이 다 있네요. 네. 부동산 시장은. 하여튼 조심하시고.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하여튼 이 사건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김동욱 기자님도 이런 디테일들 어. 아마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허가가 요새는 진짜 일이 많아서 전국에 온갖 뒤치다거리 다 하고 다니지만 예.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는 일 많지 않은 그냥 혹시 아파트 짓다가 이 아파트 짓던 건설회사가 혹시라도 망하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서서 뭐 다른 건설회사 찾아가지고 연결해주는 그런 일 하는 굉장히 한가한 곳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뭐 전세 이런 거 다 보증서 주고 이러고 하다 보니 전국에서 제일 바쁜 회사가 돼서 맞습니다.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야. 김동욱 기자님 잘 배웠습니다. 예, 이런 거 어디서 듣고 취재하고 특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단독 이렇게 해서 기사 그러니까 쓰던데. 뭐 소문 많이 났던데 아주 업계에서. 한국일보의 에이스. 다른 부동산 기자들 다 엎드려 뻗쳐하고 지금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장순호 지금. 기자랑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좋아하는 선배님. 취재원은 바뀔 수 없다. 네. 아니,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평소에 그 기사를 많이 썼어요. 기사를 안 썼으면 야 이 기자한테 제보하자. 김동욱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